문제의 시고모들인데요. 아델라이드, 소피, 빅투아르 이 세 명이 일단 왕세자비의 교육을 담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들은 나이가 먹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편협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이 편협한 시고모들은 사실 오스트리아와의 동맹을 굉장히 반대해 왔기 때문에 마리 앙투아네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트리시엔이 오스트리아의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리 앙투아네트를 로트리시엔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마리 앙투아네트의 별명이 되어버립니다. 이 로트리시엔은 프랑스어로 다른 뜻이 있었어요. 오트리슈가 타조라는 뜻이고요. 시엔이 암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합성한 말과 같은 말이어서 오스트리아 여자라는 뜻 외에 타조이자 암케라는 아주 모욕적인 뜻을 담은 그런 별명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이 순진하고 어린 왕세자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루이 15세의 정부 마담 디바리아의 신경전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자, 루이 15세는 이 왕비가 살아있을 때나 죽은 뒤에나 끊임없이 아름다운 여인들을 가까이 하고 정부를 두고 즐겼는데 그의 마지막 정부가 마담 디바리였죠. 제가 마담 디바리도 영상에 있으니까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고모들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매춘부라고 소문이 났을 정도로 이 비천한 출신의 여자가 마치 왕비라도 된 양 이 베르사유 궁을 휘젓고 다니고 뭐 값비싼 보석과 드레스를 사입으면서 돈을 탕진하니까 그게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부를 싫어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냥 뭐 귀족 가문의 일이 아니라 프랑스 왕실의 일인데다가 왕세자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끌어들여서 대리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사태가 심각해진 것이죠. 당시에 프랑스 궁정에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자,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시고모들은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파티가 열리는데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은 어여쁜 마담은 누구인가요? 했을 때 상대도 하지 마. 그 여자는 바로 매춘부 출신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마담 디바리의 험담을 하게 되죠. 자, 어떤 환경에서 자랐죠? 마리 앙투아네트는. 마리 앙투아네트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는 이 여성들의 이 순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또 불륜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뭐 순결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매춘하는 여인들을 엄벌에 처하고 굉장히 그 무서운 가마원에 집어넣는 등의 아주 경직된 도덕적인 분위기였죠. 이 오스트리아 궁은. 그런 곳에서 자랐던 마리 앙투아네트가 세상에 매춘부가 왕의 정부가 돼서 이 궁을 휘젓고 다닌다고? 세상에 이런 더러운 일이 하면서 이 마담 디바리를 경멸하게 돼서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자, 마담 디바리 입장에서는 나름 이 귀여운 왕세자비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이런 적의를 보이고 자기에게 말을 걸지 않고 무시를 하니까 자기도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죠. 그래서 또 침실에서 울면서 그 어린 왕세자비가 저를 이렇게 무시하네요 하면서 또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나이 많은 루이 15세는 아니 감히 말이야 내가 사랑하는 애첩에게 그런 모욕을 주다니 하면서 프랑스 대사에게 이 왕세자비의 태도에 대한 주의를 주라고 언급을 하죠. 손자 며느리에게. 신분이 비천한 자기 첩이랑 좀 잘 지내라 라는 말을 한 거니까 마리 앙투아네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곧바로 굴복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어머니에게 이 마담 디바리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말을 계속 써서 편지를 보내고 절대 굴복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루이 15세가 이렇게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경전이
더 심해지니 루이 15세는 이대로 있다가는 두 나라의 동맹에 문제가 생길 것이요 하며 경고를 날리게 됩니다. 자, 그러자 다급해진 마리아 테레지아가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만 국왕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어. 명은 무조건 따라야 해 라고 설득을 했고, 또 오빠가 양국의 우호 관계는 너에게 달렸어 하면서 간곡하게 설득을 합니다. 자, 결국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마리 앙투아네트. 중간에 다른 사건이 있었죠. 먼저 트럼프 게임을 하면서 디바리에게 말을 걸려고 했는데 또 이 시고모들이 그걸 눈치채고 마리 앙투아네트를 끌고 가면서 사건은 더 커지게 됐고요. 결국 마리 앙투아네트가 제가 다가오는 정월 파티에서 디바리 백작 부인에게 말을 걸도록 할게요 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오늘 베르사유에 사람이 참 많군요 하면서 직접 인사를 건네게 되면서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루이 15세는 너무나 기뻐하면서 우리 사랑스러운 손주 며느리 하면서 안고 이렇게 양볼에 키스를 하게 되는데요. 마리 앙투아네트의 심정은 부들부들 모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이 마담 디바리에를 싫어하면서 그녀가 호의로 보내는 선물 등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죠. 자,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 왕궁에 잘 적응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프랑스어를 원래 어려워했기 때문에 좀 말실수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좀 비웃음을 사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프랑스 궁정의 에티켓은 워낙 까다롭기로 유명하지요. 그러다 보니 프랑스 왕실 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단 오스트리아의 공주이다 라는 것 자체가 귀족들에게 비웃음을 산 데다가 엄청난 외로움을 겪고 있었죠. 이 부부가 몇 년이 지나도록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마리 앙투아네트는 온 궁정에 비웃음을 사서 품위가 많이 손상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 테레지아는 격분하게 됩니다. 감히 내 딸을 하면서 이 일을 빨리 해결을 해야 해 라며 이런저런 고심을 하게 되죠. 자, 그래도 마리 앙투아네트는 자신에게 좀 따뜻하게 대해주는 랑발 공작 부인과 우정을 나누면서 조금씩 궁정 생활에 적응해 나갑니다. 원래 굉장히 활달한 성격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 랑발 공작 부인이 처음에 자신을 다독여주니 굉장히 고마워했지만 공작 부인은 성격이 많이 차분했어요. 그래서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좀 지루하다라는 생각을 할 쯤 그녀의 영혼과 마음을 빼앗는 여인이 등장을 했으니 폴리냑 백작 부인입니다. 이 두 여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컨텐츠를 다시 만들어서 영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름답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듯한 이 폴리냑 백작 부인에게 완전히 매료된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녀를 곁에 두게 되는데요. 이 폴리냑 백작 부인은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아름다운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폴리냑 백작 부인을 비롯한 왕세자비에게 아부하는 이들이 몰려들면서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들에게 물들게 됩니다. 답답한 베르사유의 행사, 규칙, 에티켓 이런 걸 따르기보다는 새로 사귄 이 멋진 친구들과 연극 보러 가고 무도회 가고 음악을 즐기면서 노는 게 제일 좋아를 선택하게 된 거죠. 이 사실을 실시간으로 또 전해 들은 마리아 테레지아는 큰 충격을 받아서 아니 그런 애가 어떻게 내 딸일 수 있지? 누군가 바꿔치기 한 걸 거야! 하면서 마구마구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사에게 만일 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나중에 왕위에 오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왕비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전하시오! 하며 강하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재미있는 놀이에 빠진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런 어머니의 잔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마리 앙투아네트는 남편 외에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다 라는 이야기 많이 알고 계시죠? 자, 마리 앙투아네트가 사랑했다는 그 남자,
스웨덴의 젊은 귀족 악셀 페르젠인데요. 페르젠 백작인데요. 당시 북유럽 귀족들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프랑스 등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19살 나이로 프랑스에 오게 되면서 이 베르사유 궁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페르센은 굉장히 잘생긴 청년이었다고 해요. 일단 날씬하고 큰 키에 강렬한 검은 눈, 우수에 잠긴 듯한 그런 모습으로 문 여성들의 마음을 많이 훔쳤습니다. 자, 이 페르센은 1774년 1월 3일 가면 무도회에 가게 돼요. 자, 그리고 운명적으로 역시나 가면을 쓰고 무도회에 참석한 마리 앙투아네트를 만나게 됩니다. 자, 두 사람은 가면 속에서 눈이 마주치게 되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지요. 그러면서 가면을 쓴 채 담소를 나누고 춤을 추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후 이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흠뻑 빠진 페르센은 일기장에 마리 앙투아네트와 좀 많은 시간을 이후에 함께하게 되면서 그녀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기장에 이미 결혼한 여자와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 왕비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고뇌하는 자신의 심정을 남기기도 하죠. 그리고 여동생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나는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녀에게 의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기로 한 거야 라고 써서 보내기도 하죠. 자,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선남선녀가 만나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자주 발견이 되다 보니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고, 자, 이에 뭔가 왕세자비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을 했고 또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했던 페르센은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침 미국 독립전쟁이 벌어지면서 독립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4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778년 8월에 다시 프랑스로 오게 되는데 여전히 잘생긴 외모로 인기가 많았고 그때는 왕비가 되어 있는 마리 앙투아네트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에게 호감 이상의 감정을 가지게 되지요. 페르센은 이후에도 계속 등장할 예정입니다.